지난주에 내각을 이끌어 나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 개혁과 함께 부패 청산을 비롯한 정치, 사회 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 작업의 가일층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임시국회가 모레면 종료가 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야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청년층 실업률은 1998년 외환 위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직을 못해서 휴학하는 대학생이 45만 명으로 7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KDI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는데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 고용 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요? 따라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노사정은 이러한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의 협의에서 노사 모두 임금 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간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 피크제를 확산해서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혁 조치들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 지도자들께서는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 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내서 세대 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모든 부처의 공통된 핵심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문별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벤처 창업 생태계 선순환 대책 작년에 발표됐었는데 이 발표 이후에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고한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업, 성장, 회수 단계별로 투입될 수 있는 벤처 자금이 대폭 확대가 되었고 대학 창업 동아리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난주 충남센터를 포함해서 11개가 출범을 했고 머지않아 모든 센터가 다 개소가 되면 전국적으로 창업과 지역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완성이 됩니다. 그동안 혁신센터에서도 창업에 성공을 해서 국내외에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여전히 많고 벤처 창업 열기가 지속 가능한 벤처 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기술 인재가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M&A 확대를 통한 회수 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쉽게 초기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등 모험 자본을 육성하고 창업 초기에 찾아오는 죽음의 계곡 탈출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창조 경제가 성공을 하려면 미래부가 창조 경제에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후속 조치가 항상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픈한 후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시적으로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오프라인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각 시도의 혁신센터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R&D,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특화 산업과 지역 혁신 기반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전부터 했지만 이런 정책도 잘 안 됐고 저런 정책도 잘 되질 않아서 이렇게 격차가 자꾸 생기는데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거점 경제 활성화 또 거기에 성장 어떤 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그 거점이 돼서 이것을 통해서 각 지역이 다 그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마련하는데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6월 호국 복원의 달이 올해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또 생명까지 희생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을 하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이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애국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고난의 역사와 선열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하고 내부의 공포 정치로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 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사회 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호국 영웅들을 기림으로써 호국 정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진정한
애국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